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제철 AI 대학원의 최준호 석박 통합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이 생성 모델과 XAI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왜, 아,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넘어가지? 넘어가는 게, 됐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프레젠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배경 지식을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생성 모델을 설명 모델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생성 모델을 설명 대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예시를 두 가지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배경 지식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생성 모델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모델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정 데이터 분포를 모방하도록 훈련이 되었고, 그리고 이 데이터 분포에 따르는 새로운 예시들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모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이제 회사들에서 상용화를 하고 있죠. 클로바나 메타, 엔트로모픽 이런 데도 있고, 뭐 챗GPT, 뭐 클로드 이런 식으로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메인이나 데이터 종류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뭐 이미지, 언어, 오디오나 비디오에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구 쪽으로는 화학이나 공학, 그리고 시계열 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 중에서도 이미지 생성 모델들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 모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Variational Autoencoder 또는 VAE인데요. VAE는 이미지 X가 주어졌을 때 이 X를 좀 더 작은 잠재 공간 Z로 줄이는 엔코더 Q와 그 잠재 공간 Z에서 다시 이미지 X 프라임을 생성하는 디코더 P를 훈련하는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Z는 잠재 공간 Z는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분포를 따르도록 훈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생성을 할 때는 이 잠재 공간 Z에서 저희가 새로운 이 사전 분포를 따르는 이 잠재 벡터를 뽑음으로써 이 새로운 이미지 X 프라임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종류는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또는 이제 간이라는 이제 모델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Discriminator D와 저희 생성 모델 G를 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Discriminator D는 저희가 이 생성 모델 G를 사용해서 생성한 가짜 이미지 X 프라임과 진짜 이미지 X가 주어졌을 때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분류하도록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성 모델 G는 이 잠재 벡터 Z가 주어졌을 때 이 훈련된 디스크리미네이터 D를 속일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S 프라임이 진짜 이미지처럼 이제 생성이 되도록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플로우 기반 모델인데요. 이 지금 여기 그림만 보면은 이 아까 온토 엔코더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엔코더와 디코더가 서로 역함수라는 점이 있습니다. 즉 X에서 이제 이미지 X에서 잠재 벡터 Z를 구할 때는 f of x가 나온다면은 다시 거기 f를 이제 역함수를 구해서 f 인버스의 Z를 구하면은 이 x 프라임이 나올 때 x와 x 프라임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훈련을 할 때는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 넘어가는 생성 모델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VA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매우 쉽지만 이 훈련 특성상 이미지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아주 질이 좋지만 모드 콜랩스라고 해서 이 이미지가 하나만 나오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간혹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로우 기반 모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잠재 벡터하고 이 이미지 X하고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정보가 하나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즉 Z 하나만 있으면은 원래 이미지 X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만큼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이 계산량이 많이 소모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배경 지식은 이제 XAI 방법들인데요. 일단 explainable AI, XAI는 뭐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의 기본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필요한 이유가 이 민감한 작업들은 그냥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 결과가 나온 설명도 필요합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AI가 있다면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미지 분류만 하더라도 이 좀 이 흑인이라는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고릴라라는 태그가 달리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왜 그랬는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구글에서도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XAI는 이런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다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력값 중에서 중요한 이 중요도를 이 결과에 나온 중요도를 이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델의 특성을 이 반영하는 예시를 뽑는 example 기반 설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델 내부에 내재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아이디어, 컨셉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입력의 중요도를 뽑는 방법을 feature attribution 또는 이 입력 기여도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입력 기여도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이 중요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 기본적인 방법이고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 때문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 어, 패키지 등으로 캡톤 같은 패키지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쉽게 가능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뭔가 또 잘못 건드렸나 본데요. 예. 혹시 잠시만 좀 확인 부탁. 이걸 제가 잘못 누른 거. 이걸 눌러서 그런 거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이 입력 기여도 방법 중에서도 특정 방법들은 이 기초 라인, 베이스 라인이 이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라인, 커널 샵, 인테그레이 그레디언트라는 방법들이 예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설명하고 싶은 예시 타겟과 저희가 지정한 베이스 라인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들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예시 기반, example based explanation인데요. 이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모델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 예시, example을 찾는 방법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factual은 이 분류 모델이 있을 때 어떤 특정 클래스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뽑는 게 factual이고, counterfactual은 어떤 특정 타겟이 있을 때 이 타겟에서 얼만큼 바뀌어야지 다른 클래스에 들어가는지를 찾는 것이 카운터팩추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은 특정 클래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비헤이비어만 반영하는 이제 중점적인 예시들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카운터 팩츄얼 예시인데요. 이제 맨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 뭐 숫자 4가 있을 때 이 4를 9로 바꾸려면은 어느 부분이 바뀌는가 이런 걸 찾는 것이 카운터 팩츄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컨셉 익스플레이션, 컨셉 설명인데요. 이 경우에는 모델 내부에 있는 이제 파트들이 어떤 또는 이 잠재 공간이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이제 뽑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네트워크 분석이나 잠재 공간 분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생성 모델과 XAI는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생성 모델은 XAI에서 설명 모델 또는 설명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명 모델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 생성 모델을 다른 모델을 설명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생성 모델은 이제 예시를 만들 때 사용하는 만큼 이 카운터 팩추얼을 만들거나 또는 베이스라인 만드는 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생성 모델 자체를 이제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경우에는 네트워크 분석이나 잠재 공간 분석을 통해서 이 생성 모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아이디어, 컨셉을 뽑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생성 모델을 설명 모델로 사용하는 경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성 모델을 설명 모델로 사용할 경우 주로 특정 예시를 이 설명할 때 필요한 예시를 뽑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이 feature attribution, 입력 기여도 같은 경우에는 어, 베이스라인을 뽑는 데 사용이 되고 예시 기반 설명에서는 카운터팩처를 뽑는 데 사용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각각 getMax와 differomorphic counterfactual이라는 방법들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etMax입니다. getMax는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이 입력 기여도 방법 중에서는 베이스라인에서 이 특정 타겟과의 이 차이를 설명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좋은 베이스라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아래에는 이렇게 분류 모델이 있는데 간단한 분류 모델이 있는데 이제 회색 부분이 진짜 데이터의 분포이고 이 파란 부분이 현실적이지만 데이터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저 라인이 이제 클래스 바운더리. 이제 이걸 넘어가면 다른 클래스 들어가는 이 잠재 공간 내에서의 이 경계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좋은 베이스라인이 무엇인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그냥 모든 이미지의 픽셀들을 0으로 놓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를 그냥 검은색 배경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근데 이거는 되게 아비트러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 0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다 1로 채워도 되고 다 0.5로 채울 수도 있고요. 특히 이렇게 지금 예시로 있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백그라운드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1로 채우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비트러리한 점에서 좋은 베이스라인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계, 클래스 디시전 바운더리에 가장 가깝게 움직이는, 가장 직선으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adversarial example, 적대적 예시가 생성이 돼서 육안으로 보기엔 전혀 차이가 없는데 다른 클래스로 들어가는 그런 예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예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클래스에 들어간 하지만 잠재공에서 가장 가까운 예시를 뽑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 뽑은 예시가 실제 저희가 지금 설명하려는 예시와 전혀 다르게 생길 수가 있어서 그렇게 좋은 베이스라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가장 좋은 베이스라인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다른 클래스에 들어있는 이런 샘플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샘플이 좋은 베이스라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컨디션이 그 다른 클래스에 들어가 있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저희가 설명하려는 예시와 가까운 베이스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아래에 세 가지를 포함한 컨디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디션을 충족하는 예시를 베이스라인을 뽑기 위해서 이 저자들은 스타겐이라는 생성 모델을 사용합니다. 스타겐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이미지 X와 이 C'이라는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X가 있을 때 다른 클래스 C에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이 목표와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로도 훈련도 유사한 컨디션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클래스에 들어가 있고 현실적이야 는 점은 이미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이 모델이 인버터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인버터블은 이미지를 새로 생성하고 나서 이 이미지에서 다시 원래 클래스를 뽑을 때 동일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냥 제너레이터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요. 캔하고 이 제너레이터는 아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도록 훈련이 되는 건 동일하고요. 다만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되도록 생성된 이미지가 분류가 되도록 이제 또 다른 훈련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추가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간단하게 원래 인풋과 비슷해야 된다는 컨디션만 추가해서 다시 이 스타겐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그림을 불어보면은 아까 그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훈련한 부분은 이제 빠지고 대신에 similarity loss가 이제 요 인버터블한 부분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이 저자들이 원하던 대로 현실적이면서도 다른 클래스에 있는 예시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엠니스트라는 이제 디짓이죠. 이제 숫자가 생성되는 데이터셋에서는 이 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제 6이라는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베이스라인을 찾고 싶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이 겟맥스에 해당하는 거는 6처럼 생긴 이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어느 부분이 이제 빠져야지 실제로 이 6으로 이제 이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게 0으로 분류된 이유를 이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아래 이제 데이터나 이 옆에 과열 데이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diffeomorphic counterfactual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 다음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사진은 어, 사람이 갈색 머리를 가졌다는 태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바꿔야지 이게 금발이다라는 태그로 바뀌게 될까요? 이제 좋은 카운터 팩추얼은 여기서 머리색만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아까 제가 잠재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움직이는 경우 이 적재적 예시, 어드버저 example이 생성이 될 수 있다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 데이터의 분포, 데이터 매니폴드를 따라서 움직이면은 이 adversarial example 대신에 저희가 원하는 counterfactual이 생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매니폴드를 따라서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니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게 직접적으로 구하기도 힘든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diffeomorphic counterfactual의 저자들은 diffeomorphism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diffeomorphism은 이 매니폴드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개 사이에 1대1 대응이 되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뜻합니다. 여기 우측에 보면은 이제 그냥 직사각으로 생긴 매니폴드 1이 있고 약간 이제 구겨진 이 매니폴드 2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보면은 1대1로 코너 대 코너로 이게 변화가 가능한데요. 그러면은 좌측에 있는 것에서 우측으로 그리고 우측에 있는 좌측으로 이 1대1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나 이 초록색처럼 이 저희가 뭐 특정 거리를 잰다고 하면은 이 좌측에서 움직이는 것이나 우측에서 움직이는 것이 1대1로 대응이 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복잡한 이 우측에서 움직임을 저희가 재고 싶으면은 그냥 좌측에서 재서 그걸 변환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점이 플로우 기반 생성 모델은 설계가 애초에 디페모르피즘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미분이 가능하고 바이젝티브 1대1 대응이 가능하며 그리고 인버터블 이제 역함수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애초에 디페모르피즘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원하는 클래시파이어가 있을 때 이 클래시파이어의 매니폴드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제너레이터 생성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생성 모델의 잠재 공간에서 움직여서 카운터 팩추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 이 잠재 공간, 이 제너레이터의 잠재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과 이 그냥 입력값 스페이스 X에서 움직이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이 잠재 공간에서 움직이면은 이 카운터 팩추얼이 생성이 되는 반면 인풋 스페이스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어드버서리 example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인데 숫자 4에서 9로 움직이고 싶다고 했을 때 이 Z 잠재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은 진짜로 9가 생기지만 X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냥 4에다가 약간의 노이즈를 더한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사람 얼굴을 사용한 이제 이미지에서도 이제 머리살 갈색에서 금발로 넘어갈 때 Z에서 움직이는 것은 금발이 되고 X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냥 노이즈를 추가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과 이제 심장이 비대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있을 때 그 차이를 또 보여주도록 하고요. 마지막에는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숫자인데요. 사람의 숫자, 이미지상에 있는 사람의 숫자인데 여기서도 사람이 많아지는 것과 적어지는 것을 각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로우 모델은 단점이 계산량이 많다는 점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VA나 또는 캔을 사용할 수는 없는가? 이 해당 논문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진짜 이제 true diffeomorphism은 아니고 이제 approximate diffeomorphism으로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설명 모델을 설명 대상으로 사용한 경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모델을 설명 대상으로 할 경우 좋은 설명은 이제 생성되는 이미지의 성질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잘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설명이 좋은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델 내부나 또는 이 생성할 때 사용하는 잠재 공간이 내재하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아이디어, 세멘틱 컨셉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트워크 분석이나 잠재 공간 분석으로 이 컨셉을 뽑는 것으로 설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Automatic Correction과 EGBAS, Explorative Generative Boundary Aware Sampling으로 이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utomatic Correction입니다. Automatic Correction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생성 모델에선 아티팩트라는 이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티팩트란 생성된 이미지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아래 예시를 보면은 좌측에 있는 이미지에는 각각 결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사람의 얼굴은 잘 보이는데 얼굴의 머리카락 부분이 보면은 뭔가 흐릿하고 옆에 배경도 뭔가 좀 어색한 점이 있고요. 아래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 사람 얼굴은 보이지만 이 아래 얼굴 턱 부분에 보면은 뭔가 손 또는 옷 같은 뭔가 이상한 게 겹쳐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고 싶은 것이죠. 이제 가장 간단하게 없애는 방법은 그냥 다시 새로 샘플을 뽑는 거지만 이거를 아티팩트가 없을 때까지 계속 뽑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계산적으로, 시간적으로 되게 불필요한 점이 많습니다.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 대신에 그냥 모델 내부에서 뭔가를 약간 수정해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컨셉이 아티팩트, 결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결함을 반영하고 있는 뉴런이 있다면은 이 뉴런을 분석해서 뽑아낸 다음 이 뉴런을 끄는 것으로 생성된 이미지에서 결함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함을 반영하는 이 뉴런을 어떻게 뽑느냐? 해당 논문에서는 먼저 이 결함을 디텍트하는 분류 모델을 먼저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분류 모델에다가 이 입력 기여도 방법을 적용을 해서 생성된 이미지에서 이 결함이 있다고 고려된 부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artifact region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은 이 artifact region과 이 생성 모델 내부의 이 액티베이션 값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많을수록 이 아티팩트 생성에 영향을 많이 준 뉴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끄는 것으로 이 아티팩트 생성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하나의 레이어 이제 생성 모델의 경우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여러 레이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레이어 중 하나만 가지고 이 서프레션을 한다고 해서 이 모든 아티팩트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 뉴런들이 하나의 컨셉을 이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아티팩트를 어떤 경우에는 여러 아티팩트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유닛이 하나의 아티팩트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의 레이어에서만 이제 액티베이션을 줄이다 보면은 너무 많은 액티베이션을 줄여서 오히려 생성되는 이미지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하나의 레이어 대신에 여러 레이어에서 이제 시퀀셜리 없애는 방법인데요. 즉, 첫 번째 레이어에서 어느 정도 이 서프레션을 해준 다음에 다음 레이어에 넘어가서 또 서프레션을 해주고 이걸 반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미지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이 결함을 없앤 이미지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eGBAS입니다. eGBAS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분류 모델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분류 모델에서는 이제 잠재 공간을 나누는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 이제 경계가 있고 비슷한 정보를 가진 이미지들끼리 각각 반대편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즉, 비슷한 성질을 가진 이미지들은 잠재 공간에서 비슷한 곳에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같은 아이디어를 생성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생성 모델의 잠재 공간에 유사한 특징을 가진 애들은 특정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같은 방향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경계가 있을 때 아래 그림에서 위쪽에 있는 애들은 사과와 비슷한 애들만 생성이 될 것이고 아래에 있는 애들은 오렌지와 비슷한 애들만 생성이 될 것이란 이제 가정입니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 Generative Boundary, 생성 경계입니다. 생성 경계는 이 잠재 공간의 벡터 중에서 특정 뉴런의 이 생성 모델 뉴런이 0이 되게 하는 이 바운더를 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뉴런이 이제 컨셉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뉴런이 켜지냐 꺼지냐에 따라서 이 컨셉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티브 바운더리를 이제 여러 개 모아서 인터섹션을 만들면은 이 리전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제너레이티브 리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제너레이티브 리전 안에서 생성된 예시들은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GBAS 이제 그의 윗부분이고 그리고 아래 있는 부분이 엡실론 기반 샘플링. 그냥 이제 특정 포인트에서 이제 원을 그려서 이 원에서 랜덤하게 샘플하는 것인데요.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이 GBAS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샘플들이 생성이 되고 엡실론 기반 애들은 유사하지 않은 샘플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다 5와 비슷한 애들이 생성이 되는데 EGBAS에서 엡실론 기반에서는 6도 나오고 3도 나오고 5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이제 빌딩을 생성을 하는데 EGBAS를 하면은 우측에는 탑이 있고 옆에는 이제 지붕을 가진 이 빌딩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엡실론 기반을 하게 되면은 탑만 있는 경우도 있고 탑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 지붕이 삼각형이 아니라 돔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바운더리를 구하면은 이제 좋은 이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예시들을 뽑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바운더리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성 모델은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이니 뉴런이 많고 뉴런별로 제너레이티브 바운더리를 구한다고 하면은 그 수가 어마어마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대신에 이 중에서 중요한 애들만 뽑아서 이 중요한 바운더리 내에서만 샘플링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는 방법은 이 특정 바운더리를 이제 무시하고 샘플링을 했을 때 이미지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이 바운더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 즉, 중요한 바운더리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바운더리들을 필터링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한 이 decision region, 이 generative region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유사한 샘플들이 아까처럼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빌딩 예시를 보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탑이 중간에 있는 빌딩들이 다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우측에는 빌딩이 있고 이 선셋이 보이는 이런 예시들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것은 탑이 좌측에 있고 옆에는 빌딩이 또 퍼져 있는 이런 예시들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얼굴 같은 경우에도 다 유사한 특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 금발의 우측을 보고 있거나 정면을 보면서 머리카락이 짧은 검은색이거나 또는 다 남성 백인인 경우 이런 식으로 예시가 좀 뭐 공통된 특성이 있는 예시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생성 모델은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상업뿐만이 아니라 연구, 특히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서도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설명 모델 또는 설명 대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성 모델이 설명 모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이나 카운터팩추얼 등 예시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 대상이 되는 경우 네트워크 분석이나 잠재 공간 분석 등의 방법으로 설명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 예시들이 있었듯이 양 방향으로 이제 액티브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